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 OTT 서비스를 꼭 구독을 하거든요. 대부분 왓챠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티빙을 끊었습니다. 티빙을 끊은 이유는 쇼미더머니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그래도 쇼미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? 이왕 끊었는데 티빙에 있는 여러 가지 영화들을 이번 방학 동안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어떤 영화를 봤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부터 말할 영화들은 뭐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주겠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영화를 봤다 뭐 그런 후기를 짤막하게 말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투게더라는 영화. 이거 되게 재밌어요. 신체를 망가뜨림으로써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장르를 바디호러라고 하는데 이 투게더라는 영화는 권태기를 겪는 커플이 모종의 이유로 몸이 합쳐지는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 결말부를 가면은 커플이 이 결합된 몸을 뗄지 아니면 계속 그 상태로 살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와요. 정말 이렇게 하나로 융화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이 나거든요, 영화가. 그게 너무 끔찍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, 저는 개인적으로. 영화의 의도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. 서로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에서 붙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잠깐의 권태기를 겪었을 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 라는 결말을 내버렸다는 게 너무 그게 가능한가? 무언가를 막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에 대한 공포가 저는 좀 큰 것 같아요. 특히 저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의 적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영화처럼 영원을 약속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되게 숭고하다고 믿는 영화들 이 너무 저는 무섭거든요. 이 두 커플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스파이스 걸인가 무슨 어떠한 노래를 계기로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. 그 기억이 되게 좋았고 그 기억만으로 이렇게 권태기가 왔지만 유지해가는 그런 맥락이 나와다가 마지막에 그 결합되는 순간에 그 스파이스 걸 노래를 또 틀으면서 그거를 춤추면서 이렇게 결합돼가. 그게 너무 끔찍했어.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 최초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합쳐졌다는 게 너무 미련 같았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 영화를 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감독도 그런 거를 상정하고 만든 것 같고 제가 사랑의 숭고함을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게 사랑 자체에서 자유나 해방 같은 거를 제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못 해봐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? 주윤발의 연기박인 이것도 봤지. 주윤발 선생님 너무 잘생긴 거예요. 옛날 영화긴 한데 그 당시에도 안 무서웠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. 얼굴이 너무 좋던데요? 되게 웃긴 게 이 여주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막 사랑의 라이벌처럼 막 티격태격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레맨이 역해의 도시를 그 두 남자한테 집어넣은 느낌이어서 너무 웃겼음. 이거 뭐 역하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 하레맨이스러운 느낌이 나요. 이 당시 특유의 그 뿌숑빠숑하는 그 CG도 너무 웃기고 약간 역사 체험하는 느낌으로 잘 봤습니다. 영화 내용 자체가 재밌다라기보단 그냥 이런 영화를 지금 시대에 경험한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티빙에서 본 영화 아닌데 일단 방학 주간에 본 영화긴 하거든요. 브링허 백이라는 영화. 저 이거 보고 악몽 꿨어요. 진짜 오랜만에 어떠한 미디어를 보고 뒤끝이 남은 그런 영화였습니다. 너무 끔찍해요, 이 영화. 저는 기본적으로 그릇된 모성애 혹은 그냥 그 모성애 자체 그런 걸 다루는 영화가 좀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좀 무섭기까지 해. 근데 이 영화가 아이를 잃은 어떤 여자가 자신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서 다른 아이를 납치해 와서 거기 안에 영혼을 넣는 주술을 하는 그런 영화란 말이죠. 그 사고 회로에 도달했다는 그 사실이 끔찍했어요. 내 아이 정말 소중하죠. 그 아이를 잃었을 때 상실감? 이루 말할 수 없겠죠. 근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는데 그 대가가 타인의 아이였을 때 그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냅다 그냥 훔쳐와서 영혼 넣기. 이게 너무 무서워. 그 생각을 해버린다는 게 나도 그럴까봐? 실제로 주술이라는 행위를 행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도 뭔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 아이가 위험에 처하거나 죽을 위기에 다다랐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그 무서움이 들었어요. 내가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감정이 드는 게 모성애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를 안 낳고 싶었어. 엄마라는 게 되면은 어떠한 것보다 내 아이를 우선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뭐 이렇게 애를 납치하고 막 극한의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내가 애가 생기면 그러기까지 할까?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아니면 그런 마음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다른 거를
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도 있고, 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거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. 너무 나를 점점 잃어가는? 유령 도시에 나타난 육식 공룡 랩터. 제목만 들어도 B급이죠. 굉장히 B급스러운 그런 공포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. 제목 그대로의 내용인데,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그 근처에 있는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막 공룡을 키우고 있었다,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. 둘의 캐릭터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여자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이고, 남자는 이 코미디언의 친구이자 게이로 설정이 됐어요. 파츠 하나하나가 너무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? 다만 랩터가 너무 안 나왔던 게 좀 아쉽긴 해. 공룡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. 비하인드 더 트리. 주인공이 숲속을 걷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이 구마의식 하는 거를 발견해요. 근데 그 의식에 어떤 어린아이가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. 주인공이 몰래 그 오두막집에서 아이를 구출해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, 주인공이 커플인데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선량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인 것처럼 나와요. 실제로 저도 영화의 중반까지는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 아이를 꺼내면은 마을의 일가족이 완전히 잘못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아이는 거기에 갇혀 마땅한 존재였던 거죠.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.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선량함이라는 것의 상대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듯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정의로운 존재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.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구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식이나 뭐 선함, 악함 이런 거는 굉장히 집단별로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중간에 남자친구가 그 여자 주인공한테 나는 너의 그런 선하고 정의로운 점에 반했다라는 식의 멘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런 점까지 다 포함해서 주인공이 누가 봐도 정의로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설정이 된 것 같았어요. 마지막에 그 반전을 위해서. 그런 조그마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해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막 화려하다는 느낌 못 받은 것 같아요. 그런 구마의식계 영화치고는. 헬페스트 이거 재밌어요. 주인공 무리가 호러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. 근데 거기에 진짜 살인마가 나타나는 거임. 괴물, 살인마 이런 거를 분장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살인마인 거를 눈치를 못 채는 상황에서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. 그 호러 축제가 개최되는 놀이동산을 굉장히 잘 꾸며놨더라고요. 그거 만들려고 영화를 만들었나? 싶을 정도로 그것만으로도 좀 이 영화는 볼만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, 어떠한 위협적인 존재나 공포스러운 존재를 직면했을 때 그게 별것이 아니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존재를 막 조롱하고 에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겨 보였어요. 그런 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 호러 축제에서 캐스트들이 막 사람들을 놀래켜요. 근데 주인공 무리는 그게 하나도 안 무섭다 라는 그 의사를 표하기 위해서 아무튼 조롱을 되게 하는데 그게 너무 약간 오글거린다 보나? 그냥 안 무서우면 안 무서운 거지. 왜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이렇게까지 쫄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냥 말하는 게 너무. 이런 축제를 갔으면 좀 놀라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잖아요. 근데 왜 안 놀라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, 그 캐스트 입장에서는 막 안 놀라가지고 에휴 그게 뭐예요, 연습 좀 더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내가 아무리 괴물로 분장했지만 민망할 것 같은데,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유령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공포영화관이라든가 공포 관련 전시라든가 그런 데만 가도 그런 식으로 막 가오를 잡는 사람이 되게 많긴 해. 왜 그럴까? 놀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나? 공포를 즐긴다는 것은? 그러는 것도 어떠한 그 생존 본능에 의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아. 극한 캠프, 극기 체험을 하다가 살인마가 등장해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그 극기 체험의 컨텐츠였던 거임. 사실 아무도 안 죽었답니다.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서 사실 이 모든 것은 여주의 남친이 여주가 바람피는 거가 의심돼가지고 모든 거를 계략한 거였음. 그래서 그 여주의 바람 상대 남자를 끌고 와가지고 얘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러는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알고 보니까. 영화 자체는 좀 엉성하지만 그래도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, 고어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. 그런 점에서 좀 호감이 왔다. 주인공들끼리 막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이런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이만큼 대부분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데, 여주가 자기는 뭐 더티 댄싱 이런 영화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, 그거를 들은 다른 펑키 남이 있어. 그 펑키 남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니네같이 뭐 로맨스를 좋아하는 갑반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그 로맨스가 진짜라고 믿지.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다 픽션인 거 알고 즐기는 거야. 이러면서 막 갑자기 디스를 해. 오타쿠로서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
사람이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런 공포 호러를 좋아하는 오타쿠들 중에 그런 게 잘 드러나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. 크리처 빌로 포스터도 그렇고 뭐 설명하는 그 문구도 그렇고 되게 B급스러워서 쌈마이한 것 치고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주인공이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여잔데 다이빙을 하다가 우연히 자기의 몸에 붙어가지고 딸려 들어온 생명체를 발견하게 돼요. 그거를 막 키우는데 되게 기묘하고 이제까지 학계에서 밝혀진 적이 없는 그런 생명체인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은밀하게 지하실에서 거대하게 키워요. 뭐 이것저것 다 공책을 써가면서 하나하나 다 먹여보는데 다 뭔가 썩 반응이 안 오는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크리처의 먹이는 인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자가 인간을 한 명씩 데리고 옵니다. 연구 선배. 그 연구 선배가 그 여자가 은밀하게 연구하고 있던 크리처를 뺏으려고 했어요. 자기의 그 업적으로 쓰려고, 연구 업적으로 쓰려고. 그래서 그거가 너무 못마땅하기도 해서 여주가 데리고 온 다음에 묶어요. 나는 이 크리처를 연구해본 결과 이 아이가 먹는 음식을 알게 되었다. 바로 인간이지 않아서 이 사람은 먹이거든요. 그게 대학원 너무 무서워. 연구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돼버렸음. 나도 저렇게 될까봐.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대사가 너무 중2병스러운? 크툴루처럼 말해. 주인공이 중간부터. 니네 인간들은 막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너무 중2병스러웠다. 그냥 미친 매드 사이언티스트 설정만 가지고 갔어도 훨씬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. 이 영화가. 이 여자가 키우는 그 크리처가 CC가 아니고 특수 분장인 것 같거든요.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. B급 느낌 난다 하면서 여러모로 괜찮았던 영화지만 르르슈스러움이 좀 아쉬운 그런 영화기도 했다. 크로우 라이징 이것도 봤는데 이거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. 허수아비 크리처가 나오는 영화라고 해가지고. 근데 허수아비 크리처가 일단 너무 못생겼고 내용이 너무 별로였어요. 뭐 아내를 잃은 허수아비인데 그 아내를 대시하기 위한 새로운 아내를 찾는다. 그래서 막 이 허수아비랑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개그 더 크라운 이거 괜찮았어요.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어.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. 그냥 광대 살인마가 나와서 뭐 그런 영화겠지 하고 그래도 광대는 좋아하니까 한번 봐주시 싶어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공포가 확산되는 경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어떤 마을에 광대 분장을 하고 풍선을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주기적으로. 얘를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점점 광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그런 내용인데 광대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점에서 생각해볼 겨를이 있다. 참신하다 라고 느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. 한 번쯤은 볼만한 것 같아요. 나이트메어 라디오 이거는 호러 팟캐스트 같은 거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이 형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단편 영화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 그리고 이 진행자가 뭔가 느낌이 괜찮았어요. 뭔가 호러 팟캐스트를 진행할 것처럼 생겼어. 사탄의 인형 이것도 드디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 척키 시리즈를 좀 재해석한 그런 영화인데 척키가 AI로 등장을 합니다. 이 영화에서. 근데 그 AI가 우정이라는 걸 잘못 습득해버려서 내가 좋아하는 이 친구를 괴롭히는 모든 존재를 죽여버리고 그런 내용. AI의 그릇된 학습, 그릇된 우정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. 생각보다 오리지널 척키에 대한 리스펙이 좀 보이는 영화여서 생각보다 괜찮네? 싶었는데 척키의 비주얼만큼은 저는 이런 AI 캐릭터의 제일 늦어진 모먼트는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아님에서 나오는 그 인지 부조?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. 디지털 서커스를 요즘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케인이라는 이빨 AI가 등장해요. 걔도 맨 처음에는 인간들이 막 이 공간을 탈출하고 싶어. 문은 어디야?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진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문을 만들어주는 냅다. 그런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말 아예 인간에게 공감을 못하는 그런 AI란 말이죠. 케인이라는 AI는 인간들을 놀아줘야 하는 그런 AI인데 그래서 인간을 놀아줘야겠다는 거 생각만 하지 인간이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내 놀이를 왜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분석할 수 없는 AI인 거죠. 그런 점, AI는 학습된 만큼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게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AI 캐릭터를 만듦에 있어서. 그래서 이 사탄의 인형에 등장하는 AI, 척키도 인간의 대부분의 것을 공감을 못하고 정말 오직 보고 들은 것만 알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예시로 여기 등장인물들이 고어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막 웃어요. 그래서 척키가 이게 웃긴 건 줄 알고 칼을 들고 와서 얘를 막 위협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. 얘네를 웃기게 해주려고. 그런 점이 너무 인매스럽고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AI를 잘 활용한 그리고 척키 IP도 잘 활용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의외로. 이것도 좋아. 괴짜소년 올리버.
되게 좋은 따뜻한 영화였어요. 무서운 영화는 절대 아니고 친구가 없는 올리버라는 소년이 시체를 갖고 와가지고 친구인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. 인형처럼. 근데 그 시체들이 어느 날 살아납니다. 그래서 그 시체와 막 우정을 다지고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내용인데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고 예상하는 결말이 나와줘서 괜찮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시체가 친구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?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이걸 보면서. 언제까지 시체랑만 놀 거냐. 인간이랑 놀아야지 아무리 사회성이 없어도. 시체랑 헤어지는 결말을 원했었는데 이 영화의 결말도 주인공이 결국에는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쉐 동정의 밤 이거 보셨어요? 이거 진짜 쓰레기. 부천영화제인가 부산영화제인가에서 금지구역이라는 데가 있대요. 거기에 걸려있던 영화 중 하나래요. 이 동정의 밤이. 진짜 금지일 법해. 이거는 좀 티빙에 이런 거 있어도 되나? 신비 아파트, 또봇 이런 거 있는 티빙에 이런 영화가 같이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. 주인공이 동정이에요. 그 동정을 떼기 위해서 파티에서 뭐 어떤 아줌마를 만납니다. 근데 그 아줌마는 집에 가는데 바퀴벌레가 엄청 많고 아줌마는 뭔가 또라이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의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남자가 제물로 바쳐져요.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애를 낳는 그런 내용이에요. 애를 낳는 장면이 여타 고어 영화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모자이크도 안 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안 했지? 되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. 이 장면을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영화를 길게 만들었다고? 싶을 정도로 너무 고문스러운 영화였어요. 막 1시간 넘게 봤는데 결국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? 인 점이 너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영화였다. 확실히 이 영화를 보면은 출산의 고통, 출산이라는 그 행위에 대한 그 비인간성, 고통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게 되긴 합니다. 게임 오브 데스 이거는 주인공 무리가 어떤 별장에 가는데 거기에 무슨 게임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게임이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여야 끝나는 게임인 거예요. 근데 몇 명? 24명. 말이 안 되는 설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영화인데 그거 영화면은 좀 참신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야 하잖아요. 근데 이 영화는 계속 머리를 터트리는 장면밖에 안 나왔던 게 인상적이라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가 어느 순간 보어 영화라는 거 너무 끔찍한데?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한 8초 정도 들었거든요. 그리고 9초가 되는 순간 에휴 그럴 리가 그냥 이 영화가 갈비지 트래쉬인 거예요. 나에게 내가 고어 영화를 안 좋아하나? 라는 그 의문이 들게 만든 영화라는 점에서 더 별로였다. 왜냐면 저는 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아이덴티티 중에서 고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편인데 그거를 없애게 만들려고 한 위기감을 준 영화였어요. 헬카운트 이거 재밌어요. 헬카운트라고 이게 유튜브에 비슷한 영화의 단편 영화가 있거든요. 부모님이 외출을 했는데 지하실에 뭔가 볼 일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자식한테 전화를 해서 지하실에 잠깐 가줄 수 있냐 라고 부탁을 해요. 근데 자식이 무서운 거야. 그래서 부모님이 무서우면은 10개까지만 세면은 금방 도달하니까 10개까지 세면서 내려가 봐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1, 2, 3 그 세. 근데 10 하면은 지하실 도착을 해야 하는데 10? 11, 12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숫자가 이어지는. 그래서 그 아이는 지하실 이상의 것을 내려가 버린 거죠. 그런 이야기의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거랑 같은 감독인 건가? 그냥 우연히 겹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실종이 됐다. 그래서 그 비밀을 푸는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. 오컬트 신화도 합쳐있고 수학적인 무언가도 합쳐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 영화예요. 생각보다 재밌었어. 숫자를 계속 카운팅해야 한다는 그 지옥에 빠졌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. 그게 무슨 지옥이지? 아쉬운 거는 무서운 영화는 아니었어요. 미스테리 영화에 가깝고 그래도 참신하고 볼만한 것 같아요. 다음 모추어리 컬렉션. 이것도 옴니버스식의 영화인데 어떤 장의사가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해요.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지원을 하겠다고 왔습니다. 근데 여자애가 굉장히 당돌한 거임. 장의사가 막 겁을 줘도 에휴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. 또 그 생존 본능식 조롱. 그걸 해버린 거예요, 여자애가. 그래서 그 장의사가 계속 장의사를 하면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 같은 걸 막 들려주면서 괴담 배틀을 하는 그 여자애랑 장의사랑.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여기도 그 동정의 밤처럼 남성의 임신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. 피임을 하지 않고 몰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남자가 성병이 옮으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통쾌하기까지 했죠. 애를 임신한 건지 그냥 악마를 임신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출산해야 할 거 아닙니까? 대체 이거 어디로 나와야 하면서 남자가 막 공포에 질려하는데 성병이 들어간 데가 나오겠죠? 이렇게 하는 거야.
그 대사와 함께 그곳 폭발.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. 터지는 부분이 너무 웃겨. 에? 인상 깊었다.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색감도 되게 잘 쓴 편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공포 영화들을 후기를 쫙 남겨봤습니다. 나름 방학 동안 알차게 티빙 뽕을 뽑겠다고 한국 IP 뽕을 뽑겠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건진 영화가 그렇게 많다는 느낌 안 들지만 그래도 많이 봤다는 그런 것에 의의를 둘까 합니다. 티빙에도 은근히 재밌는 영화가 많네요. 아마 이것이 본가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제가 일본 자취방을 다시 리턴했을 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